자, NLP를 통해 정복해야 될 것. 앞으로 이제 이 NLP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정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7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감정을 정복하라. 어쩌면 감정만 정복하면은 우리 인생을 사는 게 아주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정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 게 힘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감정을 한번 정복해보자. 그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상쾌하고 오늘 뭔가 잘 될 것 같고 자신감이 넘치고 열정이 넘친다면은 아마 하루가 굉장히 좀 알찬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왠지 모르게 몸이 무겁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아 오늘 어떻게 보내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생긴다면은 하루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하루에 그 5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5분이 하루를 지배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5분이 하루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일주일을 지배하고 또 한 달을 지배하고 더 크게는 1년을 지배하고 더 크게는 10년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게 바로 5분이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5분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그 5분을 지배를 잘 못해요. 아, 일어나기 싫은데 억지로 일어난다든지, 막 짜증이 난다든지, 우울하다든지, 뭔가 무기력함을 느낀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났을 때 기분 좋게 일어나야 돼요. 야, 오늘도 너무너무 좋은 날이다. 오늘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오늘도 알찬 하루가 될 것 같아. 세상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작정하고 있어.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뭔가 활기찬 그런 느낌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하루가 정말 멋진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감정 중에 통제되지 않는 감정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뭐 공포증이나 무기력증 뭐 또는 조울증 뭐 분노 조절 장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부정적 정서, 정서라고 얘기하죠. 정서. 부정적 정서. 이 정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묵은 감정, 오래된 묵은 감정을 이제 정서라고 해요. 이제 이 부정적 정서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게 많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심지어 이제 조현병, 빙의, 병원에서 이제 정신분열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힘들다 보니까 주로 병원을 가면 이제 뭘 먹죠? 약물을 복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약을 복용하다 보면은 1년, 2년, 10년 이렇게 약물 의존증이 되고 더 크게는 약물 중독증이 이제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부정적 정서를 일반적인 정신과나 심리 상담센터에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NLP 체면이 앞으로 유망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 부정적 정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제가 볼 때는 NLP나 체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NLP 체면은 바로 우리 무의식, 이제 잠재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는 이 부정적 정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상희 의사님이 하고 있는 이제 그 시니어 힐링이나 웃음 치료나 이런 것도 물론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근데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1시간 동안 웃음 치료나 또 뭐 노래, 율동이나 뭐 그렇게 하면은 물론 또 기분도 좋아지고 뭐 몸도 건강해지고 좋아지죠. 근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 했죠. 의식의 힘은 작심삼일이다. 근데 무의식의 힘은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그 말씀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시니어 힐링이나 웃음 치료나 뭐 노래, 율동 이런 거는 의식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NLP나 체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속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한두 번 치료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 부정적 정서를 치료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좀 획기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항상 그 강의 현장에 오는 분들 중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공황장애나 불면증이나 뭐 분노조절 장애 이런 부정적 증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10명 중에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서너 명 정도는 그런 사람이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NLP를 체면을 활용해서 개인 1대1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다면 이 분야는 굉장히 유망한 분야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상현 이사님은 이제 강의를 계속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니어 힐링 강의를 하시면서 마치는 한 5분 이전에 NLP가 체면을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불면증이나 또는 불안증이나 공포증, 뭐 우울증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명함을 돌린다면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연락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일주일에 두세 명만 치료하고 상담한다 하더라도 한 번 상담하고 치료하는데 보통 20만 원을 받거든요. 20만 원. 일반 심리 상담도 뭐 15만 원 정도 받으니까요. NLP 치면은 사실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20만 원 더 받아도 괜찮아요. 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한다면 장기적으로 이거는 획기적인 그런 또 정말 유망 있는 그런 직업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감정을 정복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제 제한적 믿음을 변화시켜라. 제한적 믿음. 제한적 믿음에는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절망감. 자, 모든 게 끝나버렸다라는 느낌이 이제 제한적 믿음이에요. 내 인생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게 끝나버렸어. 자, 모든 게 끝나버렸다. 정말 이 절망감은 인생을 황폐화시키죠. 그래서 절망감에 빠지는 분들의 대표적인 모습은 이제 서울역에서 노숙자가 된다든지, 노숙자, 또는 뭐 자살을 한다든지, 즉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연예인들 자살 많이 보죠. 연예인들 자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절망감을 없애야 됩니다. 절망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절망 속에 희망이 있다. NLP로 바로 이제 절망 속에 희망을 찾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희망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가치감. 두 번째는 이제 무가치감이라는 건데, 자, 이 무가치감이라는 게 또 사람을 황폐화시키죠. 예. 무가치감은 뭐냐면은, 나는 성공할 자격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해? 자,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뭐 이런 느낌. 이게 바로 이제 무가치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가치감은 이제 자존감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주로 만 18세 이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르신들,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 의미 있는 타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의미 있는 타인들이 나한테 어떤 말을 반복적으로 주입시켰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반복적으로 주입시켰느냐. 되게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뭐 공부를 안 하면은 어릴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돌대가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고를 치면 이 사고뭉치. 자, 이 사고뭉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각을 하면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지각쟁이.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이야기. 근데 이제 이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되죠. 나는 돌대가리구나. 나는 어차피 공부를 해봐도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사고 뭉치지. 나는 사고만 치는 사람이지. 어차피 나는 사고를 치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나는 해봐도 안 돼. 나는 지각쟁이. 나는 어차피 지각쟁이니까 항상 늦게 오고 항상 약속 시간에 늦게 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이제 자기를 계속 과소평가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깔아뭉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무의식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어 자 우리 이제 이 자아 개념이라는 게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자아 개념에 맞추고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나 어차피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사고 뭉치는데 나 같은 게 뭘 해? 그래서 이제 시도 자체를 안 하게 되죠. 시도 자체를 안 해버리게 되죠. 참 재미난 게 자아 개념이 일단 형성이 되면 자아 개념에 맞게 뭐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뭐 일을 한다든지 돈을 번다든지 모든 사회생활 자체가 자아 개념에 맞춰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지어 돈을 버는 것도 그래요. 나는 어차피 200만 300만 원밖에 벌 수 없는 사람이잖아. 난 어차피 200만 300만 원 돈을 버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려고 해도 200만 원 300만 원 이상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는 어차피 뭐 옛날에 돈 1000만 원도 벌어보고 2천만 원도 벌어보고 나는 충분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1000만 원 2천만 원을 버는 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나 어차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난 국민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반에 1등도 하고 2등도 했는데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공부를 잘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믿음에 맞게 공부를 잘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내면의 나에 대한 믿음, 이른바 자아 개념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자녀들한테 자부심을 키워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자신에 대한 어떤 가치, 존재감을 이제 키워주는 그런 말과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제 자녀들이 정말 자아 개념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평생을 정말 그 위대하게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뜻이죠. 예. 어쨌든 그 무가치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하다. 무가치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쪽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날지 못하는 독수리에 대한 개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독수리를 닭장소에서 부화를 시키면은 독수리가 어떻게 될까요? 독수리를 닭장소에 부화를 시키면은 이 독수리가 자기가 독수리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미 독수리가 되더라도 독수리가 날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독수리가 날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벽 끝으로 데려가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곤두박질 치면서 떨어지다가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날개를 한번 펴봤는데, 야, 내가 날 수 있구나. 그래서 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야생 코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생 코끼리를 우리가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새끼 코끼리를 잡아서 쇠밧줄에 두거든요. 묶어두면은 도망을 못 치겠죠. 큰 나무에 묶어두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계속 쇠밧줄에 묶여 있다 보니까 나중에 어미 코끼리가 되는데 어미 코끼리가 되어서 작은 쇠 말뚝에 박아두는 거예요. 작은 쇠 말뚝에 박아두지만 이 코끼리가 도망을 못 간다 이거예요. 이 코끼리가 도망을 못 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도망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도 이제 특히 우리 이사님들은 뭐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인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30년, 40년 가정주부로서만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영업을 한다든지 또는 뭐 강의를 한다든지 뭐 상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마음속에 뭐가 생기죠? 나는 강의를 잘할 수 없어. 나는 상담을 잘할 수 없어. 난 영업을 잘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NLP 통해서 만들어야 될 새로운 지침이 뭐냐면은 자 누군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자 누군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누군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자, 독수리가 날 수 있는 것처럼, 자, 코끼리가 새 말뚝을 뽑아버릴 수 있는 것처럼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새로운 믿음을 만들 필요가 있죠. 자, 이번 제한적 믿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이제 한 방향으로 자기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 3번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거나 사람들 만나보면은 한 방향으로 자기 정리를 되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흔들리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 돈을 쫓는 인생이 꼭 나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참 재밌게도 당신은 왜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99명이에요. 99명. 아니 거의 100명에 해당됩니다. 당신은 왜 일을 합니까?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요. 돈을 벌기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돈을 벌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일을 합니까? 라고 해서 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대부분 대답을 한다는 거죠. 네,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기보다는 나는 이 일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자, 이 일이 너무너무 보람을 느끼고 이 일에서 또 이 일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할 수가 있고 사람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세상을 위해서 정말 어떤 의미 있는 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합니다. 사실 이게 바람직하거든요. 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용접을 하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용접공이 있었어요. 이제 이 용접을 하는 세 사람을 어떤 한 소년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지? 해서 이제 그 용접공한테 가서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이제 용접공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저씨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용접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보면 모르냐? 용접하고 있잖아. 용접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용접하는 사람한테 가서도 질문합니다. 아저씨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용접공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월 400만 원 정도 버는 일을 하고 있단다. 월 400만 원 정도를 버는 일을 하고 있단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세 번째 용접공한테 질문을 해요. 아저씨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다리를 건설하고 있는 중이란다. 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다리를 건설하고 있는 중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크게 성공할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가장 크게 3번. 3번이죠, 3번. 똑같이 용접을 하고 있지만 단지 용접만 하고 있다라는 그 일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 또는 400만 원 돈을 버는 데 집중하고 있는 사람, 자, 세상에 가장 위대한 다리를 건설하고 있다라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갖는 사람, 당연히 3번이죠, 3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상담할 수도 있고 뭐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영업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일 자체가 단지 돈만을 버는 일이냐 아니면은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공헌을 하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일이야, 이건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돈을 뛰어넘는 그런 이제 의미 있는 비전과 사명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자기 정렬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정렬이라는 것은 뭐냐? 우선 이제 가장 높은 차원의 영성, 두 번째 정체성, 세 번째 가치와 신념, 네 번째 능력, 다섯 번째 행동, 여섯 번째 환경. 이렇게 이제 6가지 차원에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다시 보세요. 영성, 정체성, 가치와 신념, 능력, 행동, 환경. 이 5가지 차원에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영성이라는 꼭 뭐 종교를 가져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영성하면은 사람들이 뭐 어떤 종교와 연결지어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영성은 바로 비전의 위치, 비전. 얼마나 높은 차원의 비전을 갖고 있느냐, 바로 이게 영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 속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이냐라는 이 비전에 대한 감각을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속해 있는 시스템이 뭐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속해 있는 시스템이 하면은 가족, 우선 가족에 속해 있죠. 두 번째는 직장, 직업, 어떤 직업 전문 분야에 속해 있죠. 자, 세 번째는 지역사회에 속해 있고요. 네 번째는 국가, 다섯 번째는 세계, 더 크게는 이제 우주라는 시스템이 우리는 속해 있어요. 다시 보세요. 가족, 어떤 직업, 전문 분야, 그다음에 지역사회, 국가, 그다음에 세계, 우주. 자, 이 시스템이 우리는 누구나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속해 있는 뭐 가족이나 뭐 직업 전문 분야나 지역사회나 국가나 세계 이 우주라는 시스템 속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비전에 대한 감각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상담해 보면요, 거의 뭐 대부분은 가족 차원의 비전을 갖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우리 가족끼리 뭐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대부분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가족에만 속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에도 속해 있지만은 어떤 직업 전문 분야에도 속해 있고요. 뭐 지역 사회, 국가, 세계 속해 있는 시스템이 너무나 크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인식을 하건 인식을 하지 않건 우리는 어차피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비전의 위치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나를 위하고 나의 가족을 위하고 내가 속해 있는 직업 전문 분야를 위하고 이 지역 사회를 위하고 이 국가를 위하고 이 세계를 위하고 이 우주를 위해서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앞서 제가 저기 용접공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지 않습니까? 아저씨 뭐 하고 있어요? 나는 용접하고 있잖아. 또 나는 400만 원 정도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다리를 건설하고 있는 중이다. 똑같은 용접이지만은 세 번째 용접공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다리를 건설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더라도 당신 뭐 하고 있어요? 상담하고 있잖아. 치료하고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또는 나는 상담을 통해서 지금 500만 원 정도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영성 차원의 비전을 간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나는 사람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의 치유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 사랑의 치유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금 치유, 변화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단다. 자, 사랑의 치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치유 변화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단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제 이상현 이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시니어 힐링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시니어 시대이자 실버 시대이고요. 그리고 시니어 실버 세대들은 가장 뭘 원하냐면 건강, 힐링을 원하거든요. 자, 작년에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의 가장 1순위 원인이 뭔가 연구를 해보니까 1순위는 술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또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 1순위 질병의 원인이 뭐냐면 바로 외로움, 고독. 이 시니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바로 이제 외로움, 고독이더라는 거죠. 외로움, 고독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시니어 실버 세대들한테 정말 외로움을 없애주고 고독함을 없애주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정말 어떤 행복감, 기쁨, 행복의 에너지를 이제 선물을 하는 거죠. 우리 이상현 이사님이 바로 그 일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상현 이사님이 영성 차원의 비전을 간다면은 이런 비전은 어떨까 싶어요. 자, 이 세상의 시니어 또는 실버 세대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정말 멋지죠? 똑같이 시니어 힐링 강의를 하는데 나는 돈을 뭐 300만 원, 400만 원 버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나는 이 대한민국의 실버 세대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자, 이런 비전에 대한 감각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은 뭐냐면 그 비전과 관련해서 나는 누구이냐 이 말이에요. 그 비전과 관련해서 나는 누구이냐. 그 비전과 관련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이고 그 비전과 관련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사명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랑의 치유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뭐 로드랜드 대학의 교수라든지 뭐 제가 여기 뭐 정동문 통합변화연구소의 소장이라든지 또는 마음치유 스피치 센터의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직함도 있겠죠. 그런 거는 이제 뭐 형식적인 직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런 사회적으로 주어진 그런 직함이라기보다는 내가 나 자신한테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켜서 명칭하는 그런 나만의 어떤 호칭, 이게 이제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저는 이제 우리 이상영 이사님이 힐링 강의의 여왕, 뭐 이렇게 제가 호칭을 붙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힐링 강의의 여왕, 어때요? 멋지죠? 힐링 강의의 신, 네. 힐링 강의의 신적인 존재. 어쨌든 자신을 그렇게 이제 이런 붙임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오경수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심리 치료의 여왕, 상담의 여왕, 정말 멋지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어떤 최고의 정체성으로 명칭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힐링 강의의 여왕, 뭐 상담과 심리 치료의 여왕, 뭐 이와 같은 정체성으로서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사명은 뭐냐? 사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라는 거죠.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도록 어떤 임무가 주어져 있느냐, 인생에서. 저 같은 경우는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서 기적적인 치유, 혁명적인 변화를 하도록 돕는 겁니다. 우리 이상형 이사님 같은 경우는 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 뭐 행복의 에너지를 전파하는 것, 이렇게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복 에너지를 전파하는 것. 자, 우리 오경수 이사님 물론 마찬가지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행복의 에너지를 전파하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도록 돕는 것, 뭐 자기다운 삶을 살도록 돕는 것. 우리가 하는 일은 다 그런 거죠. 자기다운 삶을 살도록 돕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도록 돕는 것, 기적의 치유와 혁명적인 변화를 하도록 돕는 것,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가치신념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비전과 사명을 실현해야 되는가? 왜 그런 비전과 사명을 실현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이제 가치와 신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 벌기 위해서. 이제 돈 벌기 위해서 돈은 당연히 우리가 벌어야죠. 근데 돈이라는 건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뛰어넘는 그 가치 신념이 중요하거든요. 자, 돈을 뛰어넘어서 왜 그 비전 사명을 실현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당위성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지금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실버 세대들이 너무나도 정신적으로 힘들어합니다. 그죠? 실버 세대들이 정말 자식 공부시키고 양육한다고 너무너무 힘들게 또 개발 그 경제 시대에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렇게 자식들 다 키워놓고 보니까 자식들은 자기 산다고 바쁘고 부모를 모시기보다는 자기 산다고 바빠가지고 부모를 내팽개치고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고 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이 실버 세대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버 세대들의 정신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실버 세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웃음 치료나 뭐 노래, 율동 또는 심리 치료, 특히나 NLP 체면과 관련된 이런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심리 치료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이제 당위성이 필요하다. 당위성. 이 당위성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신념 체계, 가치 체계가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사명은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가치 신념 체계가 참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능력 잡는 능력. 그렇다면 이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갖출 것인가, 어떤 능력과 기술을 개발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버 세대 시니어 힐링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될 능력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이제 이상희 이사님 같은 경우 지금 뭐 웃음, 노래, 율동 뭐 너무나 잘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주 중요하죠.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조금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NLP나 체면을 다시 공부를 하셔가지고 실버 세대들이 힘들어하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불면증, 특히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자, 불면증 아마 3명 중에 1명은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불면증이나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분노 조절 장애, 뭐 외로움 이런 것들을 NLP나 체면을 활용해서 치료를 해준다면 이 실버 세대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희 이사님이 지금 하는 시니어 힐링 강의 플러스 NLP 체면 치료까지 통합을 한다면은 정말 이제 시니어들을 위한 실버 세대들을 위한 통합 치유사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니어들을 위한 통합 치유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능력이 뭔가? 그럼 이제 NLP 전문가, 체면 전문가, 그리고 심리치료 전문가, 동기부여 강의 전문가, 뭐 이렇게 이제 어떤 기술 능력들이 아마 머리에 떠오를 거예요. 요걸 하나씩 갖추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더 크게는 우리 이성희 이사님이 저는 시니어 힐링 관련된 전문 교수가 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교수. 앞으로 이제 시니어 힐링 분야는 너무나 유망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 이제 뭐 강의만 하실 게 아니라 대학에서 후진 양성을 하는 교수가 되신다면 정말 멋진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했던 그 웃음, 노래, 율동 플러스 또 시니어 건강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강의를 하시고 또 NLP 체면 관련된 강의, 뭐 동기부여, 이 삶의 또 의미 있는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이렇게 이제 행복, 건강, 강의할 게 너무나 많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다섯 번째 뭐냐면 행동 차원, 행동. 그렇다면 이 행동 차원에 지금 나는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부분을 실천할 것인가? 이 부분이 바로 행동 차원입니다. 그러면, 맞아. 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6시에 줌 미팅을 통해서 NLP 공부를 하겠어. 자, 우리 이상희 이사님이 어제부터 이제 강한 결단을 내리고 이제 지금 NLP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 차원에는 이미 이제 실천이 시작이 되었죠. 자, 매일 6시에 NLP 공부를 한다. 6시. 또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부천 송내로 와서 오프라인으로 NLP 체면 공부를 한다. 자, 그리고 뭐 내년까지는 내가 박사 학위를 받는다. 자, 이런 계획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계획. 예,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환경은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6번째 환경 차원인데, 그럼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어디서 누구와 함께 이 비전과 사명을 실현할 것인가. 환경적 맥락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동훈 교수, 뭐 오경수 상담이사님, 그 외에 또 일요일날 참가하는 참만남 심리 가족들과 함께 나는 이 비전과 사명을 실현해 나가겠다. 자, 이렇게 이제 환경을 이제 만들어야 되죠. 자, 다시. 자,
매일 6시에는 오경수 유사님, 그 다음에 정동 교수와 함께, 그리고 일요일에는, 자, 일요일 교육에 참가하는 우리 참만한 심리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로드랜드 대학교의 석사 박사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원생들과 함께 나는 이 비전 사명을 실현해 나가겠다. 그리고 또 우리 이상희 이사님은 지금 시니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니어 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수많은 그 어르신들과 함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자기 정의를 쭉 정의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영성, 정체성, 가치, 신념, 능력, 행동, 환경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정렬이 되어서 일을 한다면은 어떠냐라는 거죠. 그러면 흔들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흔들림이 없죠. 없어요. 예,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파도가 심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그 배가 항해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자기만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자기 정렬된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 정렬. 그래서 당신은 왜 일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뛰어넘는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고 사명이 있어야 되고 가치와 신념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참고로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 있죠.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제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 죽음의 수용소를 만들었는데 600만 명이 거기서 학살이 되었죠.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있더란 이야기죠. 이 살아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 있는 비전을 갖고 사명을 갖고 자기만의 가치와 신념 체계를 갖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은 그 죽음의 수용소조차도 아주 건강하게 살아나오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건강과 행복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뭐냐?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의미 있는 비전과 사명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의미 있는 비전과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떤 인생의 시련 고난을 만나더라도 아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좀 길게 이야기했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길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고 원하는 것은 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혹시 두 분 우리 이사님이 머릿속에 이번 달에 카드 빚을 갚아야 돼, 은행 빚을 갚아야 돼, 내 강의가 실패하면 안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남들한테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이번 달에는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돼. 이번 달에는 1000만 원 이상을 벌 거야. 올해에는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은 내가 저축을 할 거야. 올해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갈 거야. 오늘 멋진 강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내 강의에 감동하고 정말 박수 갈채를 보내는 그런 멋진 강의를 나는 해야지. 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열정과 사랑을 불살라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강의를 나는 하고야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원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요. 원하지 않는 걸 생각하면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원하는 걸 생각하면 원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미국에 어떤 고개사가 있습니다. 고개사는 줄을 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느 날 끔찍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은 줄을 타다가 줄에서 떨어진 거예요. 100m 정도 높은 그 줄을 타다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머리를 그대로 땅에 부딪혀서 머리가 반쪽으로 쪼개지면서 끔찍하게 죽는 그런 꿈이었죠. 그래서 이 고개사는 그날부터 줄 타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 오늘은 떨어지지 말아야지. 오늘은 떨어지지 말아야지. 떨어지지 말아야지. 이 생각하면 줄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부터 27일째 되는 날, 정말 그 꿈속에서 꿈을 꾸었던 그 모습처럼 줄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끔찍하게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떨어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떨어지는 그 현실을 끌어당겼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걱정을 한다든지 고민을 한다라는 것은
그 걱정 고민하는 일을 끌어당기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과 고민은